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참 주말 동안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주말 동안 새롭게 들려온 소식 속에 또 이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증시에는 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에는 증시가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악재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저희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0.1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세, S&P 500도 약보합권 정도의 마무리로 이어졌는데요. 나스닥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다시 한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투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나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증시에는 부담감을 주게 됐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나스닥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다만 다우존스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은행주들의 강세가 다우존스를 뒷받침해 줬는데요. 3분기 실적의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됐고 또 연준 인사들이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이제 유지할 수준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존스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혼조세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우세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양시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0.68% 하락하면서 2,439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2%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0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현재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83억 원, 68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양시장에서 330억 원, 82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소량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 시각에 좀 떠오르는 테마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강한 테마로 도시가스 테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도시가스 테마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까지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이 가스관이 파손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PG 역시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원 개발 쪽은 이제 식품과 비료 쪽으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기술주 중에서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키오스크 쪽은 하락하는 테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전쟁 테마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23%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단기 테마로 지금 에이스테크 통신주 올라와 있습니다. 20%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지지난주쯤에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주 안에서 흥구석유가 거의 테마주의 대장주격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도 20% 정도의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LS전선 아시아 역시 전선 관련주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LS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해저의 개발 소식이 함께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금 12%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포스코 DX 등 2차 전지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 포시에스 같은 이 반도체와 AI 종목들도 일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LX 네트워크, 아까 LS 전선 아시아와 같은 이유로 10% 정도의 강세, 그리고 저희 JI테크 같은 경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쟁 테마에서 이 브롬이라는 자원이 희소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월요일장 오늘 전반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빅텍 같은 방산주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어디일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자, 주말 동안에 또 새롭게 들려온 소식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우리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월요일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10월 들어서 연휴가 많았습니다. 추석도 있었고 한글날도 있었는데 그런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전쟁 리스크가 생겼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리스크가 다시 우려되면서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제5차 5일 전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불안감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혼조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이 되게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정호 멘토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휴들을 지나고 오니까 이제 전쟁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도 좋았었는데 또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주식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을 깨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전쟁이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한 10%에서 15% 정도 더 빠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장에 불안감이 있으면 사람들이 투자에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전쟁 끝나고 사도 되는데 굳이 지금 구간에서 사야 되냐. 약간 이런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매수세가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시장에서 되게 핫한 뭐 석유 관련주, LNG 관련주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네. 아니면 말아야 되냐. 약간 이 고민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한 번 더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석유 관련주, LNG 관련주가 좀 반대되는 흐름도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유가,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지수는 그 90달러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몇 번 나와주는 그러니까. 모습세가 나오면서 거의 바닥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너무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이 확산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관련주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똑같았어요. 예. 똑같이 유가 오르고 가스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식량 오르고 그다음에 점차 이랬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번 전쟁도 확산이 된다면 그거에 맞게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올라갈 종목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뭐 정유주를 매수한다던가 하는 전략은 사실 지금으로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어느 정도의 낙폭은 좀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또 반등 가능성도 나오게 되겠죠. 계속해서 시장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10월에는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이제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 일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일정은 지금 네 개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있을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합니다. 네, 얼마 전에 중동을 갔다 왔는데 재차 방문을 한다는 건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미국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틀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확산 우려가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틀어진다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양보를 하던 팔레스타인 양보를 하던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양보성이 미국이 중재를 해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점차 확산될 우려도 있고 거기다 갑자기 이란까지도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더 떨어질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최악이지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관련인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오를 거고 그럼 미국 증시나 미국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항모가 한 척만 갔다가 또 한 척을 또 긴급하게 투입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얼른 빨리 중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도 네.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10월 18일 날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9월 달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10월 달 연휴 끝나면 좀 더 좋아지겠지. 실적 시즌이 나오겠지. 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체인지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0월 18일 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돼요. 참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꺾이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보자면 LG 엔솔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온도 편차가 좀 있는데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재차 오르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10월 19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동결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예상치는 거의 동결인데,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제 11월에 있을 금리도 거의 동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시그널을 한다고 한다면 시장에 또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더 금리 동결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고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10월 20일 날 이제 삼성전자 테크데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신세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 AI 반도체 HBM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비 반도체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슈를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슈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이 엇박타기 딱 좋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뭐냐면, 유가 관련주 너무 높아. 근데 안 사면 나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면 갑자기 유가는 떨어지고 지수는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엇박을 탈 수 있는 시장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본다면 높은 거 사는 것보다는 약간 다시 바닥권 있는 거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잘못 엇박이 된다고 한다면 되게 힘든 10월 달이 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이 박자만 잘 맞춘다면 큰 수익이 보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는 수익률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좀 더 어떻게 본다면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사람들은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일정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는 딱 지금 뇌리에 꽂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악재도 섞여 있고 호재도 섞여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우리가 대응을 좀 하고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는 전략으로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 일정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또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금리 동결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금요일에 삼성전자 테크데이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또 기술들이 발표가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좀 업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주나 정유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쟁이라는 게 되게 하루아침에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수도 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넘어갈 거는, 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도 정유 가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많이 재차 상승까지도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 방산주는 어떻게 본다면 전쟁이 끝나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 말은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면 정유 가스보다 한 박자 느리게 올라가던 모습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한쪽은 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주변국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쟁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 국방비를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하게 만들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나 이런 부분은 전쟁이 끝나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확산세가 나오면서 더 훈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테마가 고점에 물려도 조금 더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재차 이런 부분 때문에 점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같은 거는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산주 또 얘기해드리자면, 네. 사우디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잖아요. 네옴시티 네. 관련해가지고 그런 신도시를 짓고 뭐 한다고 한다면 중동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옴시티를 지키려면 또 어마어마한 방산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이번 전쟁 이후로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방산주 뭐 빅텍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또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그 후반에 있는 하단에 있는 뭐 퍼스텍 이런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아주 그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전쟁 관련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오늘 갑자기 브롬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JI테크, 한창산업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자원에 관한 내용 우리가 여기에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될까 궁금해요. 저는 긍정적이게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 원자재 쪽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던 맞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유 가스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장주로 역할을 하겠지만 이 흥국석유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 단일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쉬었다 가라고 해서 하루 정도 쉬거나 이틀 정도 쉬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때 어떻게 본다면 이 시장에서 그 정유 가스 쪽으로 몰렸던 수급세들이 어디로 갈까?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다른 원자재 쪽으로 갈 이슈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네. 얘기했다시피 정유랑 가스랑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전쟁 관련 테마들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원자재, 식량 그리고 방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정유주는 좀 한 발 늦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원자재 중에 브롬이라는 종목이 오늘 떠오르길래 질문을 드려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브롬이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 99%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공급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발빠르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쟁 테마 좀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 수요일에 있을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한 실적 사실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실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국내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너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전망이랑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액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중국에서 테슬라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액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전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는 약간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싸기 때문에 좀 더 영업이익 쪽에서는 좀 더 낮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기차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너무 비싸다. 기존 내연에서 전기차로 가버리면 기본 차값이 뭐 2, 3천만 원 그냥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좀 쉬었다 갈 때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계속 고급화 전략으로 비싼 전기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저급, 중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확장성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판매량 대비가 많아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충전기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확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주들이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만큼. 근데 반대로 충전기 쪽은 확산되면서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계속적으로 2차 전지가 여기서 소재 그리고 부품 뭐 이런 부분만 보지 말고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충전기 쪽도 눈을 돌릴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뭐 테슬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국내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실적을 반토막 이상으로 전년 대비해서 더 적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하면 이제 충전기 쪽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충전소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기 쪽으로 좀 보시면 기대감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 일정으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목요일에 있을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뭐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여기에는 지금 거의 동결이 100%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6번째 국내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뭐 미국과 지금 한국의 금리 차이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 보니까 부러운 게 또 이런 상황에서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지수가 버텨줬어요. 근데 우리 또 동결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은행주들도 사실 주가 상승 좀 미미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실적이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미국 은행주들이 잘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데마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적금을 하는데 대출은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미국 은행에서는 탈피를 했다라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랑 다르네요, 상황이. 네, 우리나라는 막 가계빚이 지금 막 22조 원 막 이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을 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라라고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침을 나오면서 좀 더 어떻게 본다면 대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그 말은 미국 경제나 이런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멈춘다라고 해도 은행주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까? 말까? 약간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의 뉴스를 먼저 봐야 돼요. 미국 증시 은행주들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은행주들은 약간 배당주 매력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금리와 동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은행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 뉴스로 나오면서 은행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은행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은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적금을 들라 맞아요. 너무 약간 이런 답답해.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은 되게 잘 못 갔다 온 부분도 있어요. 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 이렇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어떻게 본다면 증권주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뭐가 있죠? 네, 얼마 전에 키움증권이 상승세가 나왔었던 네.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되니까 사람들은 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서 차라리 주식 쪽이나 증권 쪽, 펀드 쪽으로 더 자금이 쏠릴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 연말로 갈수록 은행주는 매력은 더 올라가겠지만 좀 더 긴 레이스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 때 차라리 은행주를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기술주를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주보단 기술주다? 배당 매력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약간 기술주는 도전인 것 같거든요. 네. 기술주를 더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왜냐면 항상 은행주 연말에 들어가서 수익 보셨다라고 하는 분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맞아요. 네. 약간 찬바람이 불어올 시기에 들어가는 건 되게 늦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아. 싶고 차라리 여름쯤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맨날 나오는 뉴스나 이런 부분 파급력은 되게 약하다. 은행주가 무조건 배당주나 이런 매력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 나올 때 전 별로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즌이나 이런 부분일 때 은행주들이 되게 그렇게 탄력성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 부분에서 금리가 동결이 되니까 다른 기술주들한테는 훈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네. 쪽으로 눈이 갈리는 건 더 확실합니다. 네, 은행주들은 뭐 늦었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 시장이 안 좋을 때 8월, 9월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약간 눌림목에 주춤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은행주에 대한 매력도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주 하나 골라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일정 중에 삼성전자 데크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또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하루 만에 크게 상승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테크데이에서 뭘 발표한다고 해서 엄청 주가가 뭐 나아지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또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기대가 될지 우리가 기술주 중에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브런치 정보로 한비반도체라는 맞아요, 정보 갖고 맞아요. 왔어요. 그때 네. 삼성전자 테크데이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해드렸었는데 그만큼 한비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HBM3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되게 멈춰있는 구간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시장이 좋았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뭐 테크데이 때 뭐 계속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되게 혁신적인 거 이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흐지부지했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브리핑을 더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HBM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기술 성과나 이런 부분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 큰 화력이 있을 수도 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HBM3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500를 가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항상 그 실적 시즌의 마지막은 엔비디아였어요. 네. 네, 거의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실적 시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인데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실적의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AI 반도체 쪽은 훈풍이 불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부분, 생성형 AI나 챗봇 이런 부분 못 가고 있겠지만 왜냐 못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사람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먼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은 아직도 훈풍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저번 방송에서 5만 원대 가격은 참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네. 말씀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갖고 있던 그 지분 물량이 지금 7월 이후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거의 5만 원대 부분입니다. 그 말은 나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미들 구석 한 구석은 갖고 간다. 그게 바로 대주주랑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참 매력적인 구간이고 지금 같은 구간에선 거의 10% 넘게 상승했던 구간이지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네. 도대체 뭐야? 얘는 뭘 갖고 있어? 보면 볼수록 이 AI 반도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AI 훈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이 부분이 좀 더 탄탄해졌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이 시장의 궁금증들, 그 갈증을 진짜 이정호 멘토님이 해소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 미리 좀 따라서 매수를 할 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희 팍스 브런치도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제는 늦지 않게 지금 힘든 시장에서 빨리 포트폴리오 교체하셔서 수익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공략주 공개되니까요.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정호 멘토님 출연하실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고수의 향기가 난다.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시장 나몰라라 하시고 수익을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지금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또 LS전선 아시아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1차 목표가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만 보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미 반도체는 이 시간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공략주는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갖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전쟁 확산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똑같았습니다. 정유가스 오르고 그 다음에 곡물 오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이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왔던 브롬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했던 부분이 돼서 튀어나오면서 약간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차 확산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진리는 뭐냐면 가는 종목은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더 가는 종목으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만큼 매수세는 약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가는 놈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아무리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그때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전쟁 관련주들이 오르겠죠. 네.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누군가한테는 악재지만 누군가한테는 호재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새겨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전체 비중이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포트를 많이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종목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진 것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관점만 바꾼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원자재 주 관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네, 원자재주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용 동판 및 제조 및 판매입니다. 네, 네. 구리 관련주로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리가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요. 네. 네, 그만큼 전기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고 가장 그리고 총알에도 총도 구리로 만든다는 거 아시나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탄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네. 때 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구리가 전쟁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쟁 이후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이슈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구리 관련주가 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차트를 보자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내가 업방만 타면 너무 힘든 장세예요. 네.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 너무 올랐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전쟁 GSE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이거 리딩 종목으로는 힘들지만 지금 타점에서 개인 종목으로 되게 좋습니다. 관심 있게 보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세가 있었는데 그만큼 그때도 흥국석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요? 네, 이게 제일 대장이지만 왜냐면 워낙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 타자 GSE 가스 관련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 거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누구야? 그 다음 타자는 누구야?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좀 더 남들보다 시장의 관점이 달라지면서 종목이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전쟁 관련주고 이 종목은 구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관련주 하면 되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이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10월 네.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안정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 같은 시점에 들어가기 좋지 않나. 아직까지 거래량도 터진 모습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거래량 한 번만 터준다라고 한다면 GSE처럼
다시 또 꼭 급등 차트가 나오지 않나. 그 GSE 차트랑 지금 이 차트랑은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되게 느껴요. 그래요? 네, 그만큼 바닥권 물량에서 한 번의 슈팅만 나오고 시장에 이슈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수세나 이런 부분은 점차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구리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맞다면 힌트가 이 구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리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거 쌍봉이지 않나 쌍고점이 나와서 네.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또 방송 초반에 배웠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 의심이 됩니다. 과연 공략해도 괜찮은 건지 네. 왜 괜찮은지 차트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략해도 되는지에 아까 쌍봉 나와서 두렵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쌍봉 대비 지금 내려온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고점까지 다 수익을 보지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좀 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거래량은 터져줄 시점이다. 왜냐하면 쌍봉 찍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너무 많이 이제는 물린 사람들도 많다.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바닥권 매물을 소화해 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만큼 차트도 무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슈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종목에서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고점까지도 못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재차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이 종목한테는 최대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은 그만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공략주 살펴봤는데 이 구리 생각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좀 예상이 되실 것 같고 이 종목이 또 한때 초전도체 관련주로 잠깐 엮이면서 그에 따른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힌트를 들었을 때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수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풀풀 안겨드리는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천천히 한번 따라 하시면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가 하단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정호 멘토님과 이미 여기서 LS전선 아시아 한미반도체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리와 관련된 이 종목으로 아마 수익률을 굉장히 좀 잘 안겨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원자재, 전쟁 관련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런 시장에서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아가시고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도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주고 계셔서 함께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 오후장에 회복을 해줄지도 약간 미지수일 것 같고 이번 주 여러 이벤트 정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또 대응 전략 같은 것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눈치 보기 장세가 되게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이 항상 강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고 종가에 괜찮은 종목들을 좀 더 담아가는 전략도 좀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주에 미증시가 금요일날 되게 많이 큰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 미증시는 반등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랑 시차 때문에 약간 엇박자 타는 부분이 있지만 내일 증시는 우리나라 쪽은 좀 더 매수 쪽으로 손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국석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유가도 저번 주 금요일 날 골드도 급등을 하면서 약간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엇박을 타면 되게 힘든 장세가 나옵니다. 네,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술주 관련주들은 매수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을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이 나오면
그리고 가스 정유 관련주들이 약간 하락세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박자를 타면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수익률적으로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해지 매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해지 매매요. 네, 그만큼 지수가 반대로 간다. 네.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기술주나 반도체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보지만 지수가 반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가스, 정유,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점이 바뀌면 보인다라고 말씀해드린 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이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을 때 네. 아직까지도 지수가 바닥이었나요? 아닙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어도 지수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거고 언젠가는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점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박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